넘버원인 용자들이 최초로 등장한 용자 시리즈 5번째 작품으로 1994년 2월 5일부터 1995년 1월 28일 총 48화가 방영됐다. 타가마치 용자 3부작 중 2번째에 해당하는 이 작품은 이때까지 로봇의 모티브로서의 순찰차 등 부분적으로 채용되어 온 경찰이 본격적으로 모티브로 설정되어 있다. 작중 시대적 배경은 2010년으로 제작 시기인 90년대 중반의 시점에서 바라본 2010년도를 배경으로 만든 작품인 듯하다. 조연 캐릭터들의 비중도 높은데 타가마치 신지 감독은 전작 용자 특급 마이트가인에서 조연 용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없던 것을 반성하고 이번 작품은 모두에게 비중을 나눠주는 군 상극으로 하기로 했다고 한다. 로봇도 뭔가 마신다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브레이브 폴리스는 연료 보충을 입으로 한다. 파티에서도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이들은 기름을 마셨으며 따뜻한 기름 좀 마실래? 라는 대사가 존재하고 닌자 형사 섀도우 마루의 경우에는 경찰견 형태로 변형한 상태에서도 섭취가 가능해서 말 그대로 밥그릇에 열중하는 강아지 같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다. 순수 지구 기술로 만들어진 감정을 가진 로봇들이 시민을 지키기 위해 복제 인간을 비롯한 최첨단 범죄자들과 대적한다는 내용은 전작인 용자 특급 마이트가인에서 그대로 가져왔다. 이 작품을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 주인공 메카가 인간에게 우정과도 같은 감정을 갖는다든지 적의 소나기에 떨어져 아군과 싸우는 가운데 고통받는 모습을 그리는 등 로봇의 인간적인 면이 크게 부각되어 있다. 로봇이 손상을 입으면 기름이 혈액처럼 흘러나오는 연출도 보인다. 다른 로봇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연출이 드문 편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것도 로봇의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키기 위한 요소로 보인다. 기존의 용자들과는 달리 용자 한 명 한 명의 개성이 극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등장 용자의 수가 전작들에 비해 매우 줄었기 때문이다. 전작까지는 주연급 용자, 세컨더 주연 용자, 3+1 합체 용자, 추가 합체 없는 합체 용자의 각종 서브 용자들까지 포함해서 등장 용자의 수가 10명이 넘었는데 제2데커에서는 기존 작품에 추가 합체 없는 합체 용자를 삭제함으로써 등장 용자도 8명으로 줄였다. 그러던 만큼 각 용자에 대한 드라마를 키우고 개성을 더 부여함으로써 이 작품에 등장하는 용자들은 단순한 합체 부품이라는 인상을 희석시키고 하나의 등장인물로서 자리잡는 데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용자 시리즈 중에서는 최초로 자체적 원인으로 합체를 실패한다든지 동료끼리의 불화가 생긴다든지 여러모로 참신한 시도를 한 작품이다. 또한 캐릭터 각각의 개성이 강해서인지 브레이브 사가 시리즈에서는 브레이브 폴리스의 전 기체를 활용할 수 있다. 다른 작품의 패러디도 가끔 나오는데 브레이브 폴리스 대원들이 독수리 오영제 코스튬 플레이를 하는 시나리오도 있고 슬램덩크의 송태석과 정대만을 패러디한 인물들이 나오는 시나리오도 있다. 작품에서는 모든 로봇의 출력이 들쑥날쑥한데 이 설정은 각자 마음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상대편의 감정을 가지고 전투를 시작하게 되면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며 반대로 정말 극노하거나 빡친 모습을 보여줄 때는 출력 이상의 힘을 내기도 한다. 용자 시리즈 최고의 평균 시청률을 자랑한다. 주연 로봇들의 개성과 인간적인 모습들을 잘 살렸고 깊이 있는 내용과 개그씬을 절묘하게 융화시킨 덕분인 듯하며 메인 주제인 마음을 가진 경찰 로봇의 특색을 잘 살렸다고 할 수 있겠다. 브레이브 폴리스 멤버를 보면 흔히들 말하는 무지개색을 이룬다. 8번째 대원인 듀코가 들어오기 전에는 덤프슨이 빨간색, 드릴보이가 주황색, 파워조가 노란색, 건맥스가 초록색, 데커드가 파란색, 맥클레인이 남색, 섀도우 마루가 보라색으로 7인 7색 체제였다. 마지막으로 배속된 멤버 듀코가 빨간색이 된 건 그가 고급차 소방차이기 때문도 있겠지만 리더인 데커드가 파란색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브리더가 될 듀코를 빨간색으로 결정하여 데뷔 효과를 주려는 의도인 것 같기도 하다. 브레이브 폴리스의 눈색은 녹색이지만 데커드와 건맥스는 주황색 눈을 가지고 있다. 토모다가 유우타는 초등학교 4학년으로 10세이며 작중 배경 2010년 기준으로 2000년생이다. 토모나 유우타는 상당히 미소년으로 남자아이지만 여러모로 히로인 포지션이다. 초등학생이며 누나도 둘 있고 아마 누나가 많은 집 남자애들이 그렇듯 누나들의 영향으로 여성스러워진 듯하다. 생김새도 누나들과 비슷한데 사실은 스텝 측에서도 대놓고 여자아이처럼 디자인했다. 생김새나 목소리가 실로 여자아이 같으며 실제로도 그가 세라복 입고 여장 남자가 된 30이라는 아주 유명한 화다. 토모나 유유타는 용자 시리즈 주인공의 트레이드마크인 빨간색 옷을 입지만 다른 주인공들이
로봇들이 모두 겉에 입는 재킷이 빨간색인 반면 유유타는 유일하게 안에 입는 셔츠가 빨간색이다. 에바 포르초이크는 아들 노이바 포르초이크와 더불어 역대 용자 시리즈의 최종 보스들 중 최초의 인간 최종 보스이고 미형 최종 보스로 블랙 느와르를 제외하며 사실상 2명뿐인 팔로스 아베가 더불어서 여성 최종 보스이다. 본작의 범죄자 중 중반부에서의 범죄의 스케일 많은 탑 클래스로 전세계 로봇을 컨트롤하며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 범죄를 저지른 건 포르초이크 모자가 거의 유일하다. 노이바 포르초이커는 어머니인 에바가 10년간 냉동형에 처해지는 바람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미모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들이 모자 지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본다면 영락없는 연인 사이로 오해할 지경이다. 데커드는 SD 건담 포스의 캡틴 건담과 캐릭터성이 매우 닮았다. 정의의 조직 소속의 악을 상대하기 위한 병기였으나 소년과의 만남으로 마음을 갖게 된 후에 서로를 알아가며 성장하는 것과 작품의 핵심 주제가 되는 소체를 소유, 그것 때문에 악으로부터 노려져 악용당할 위기에 처한다는 점이 비슷하다. 제이데커는 MBC에서 용자경찰 제이데커가 K가스란 이름으로 방영될 당시엔 일본 경시청의 마크와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로 이마와 가슴 쪽에 일본 경찰과 똑같은 모양의 장식에 태극 무늬를 발라버렸다. 건맥스의 초기 설정명은 칩스인데 이는 미국의 유명한 경찰 드라마 기동 순찰대에서 따왔다고 한다. 각계 로우는 작중에는 언급된 적조차 없지만 설정상으로는 섀도우 마루와 합체가 가능하다고 한다. 게임 브레이브 사가 시리즈에서는 플레이어의 행동에 따라 동료로 합류하여 섀도우 마루와 함께 싸우는 것도 가능한데 합체 형태는 나오지 않는다. 각계 로우의 한쪽 눈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특징은 같은 다중 변신 로봇인 캡틴 샤크에게 계승된다. 용자 시리즈 중에서 유일하게 MBC에서 방영된 작품으로 당시 국내에서 경찰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를 좋게 바꾸고 싶은 마음에서 용자 경찰 제이데커를 한국 배경으로 로컬 라이징에 방영하고 싶었다고 한다. 선라이즈는 처음에 회의적이었지만 결국 수용하여 국내에서 로컬라이징을 거쳐 방영되었다. 제이데커 관련 광고로는 섀도우 Z, 제이데커, 건맥스, 뒷급 파이어, 슈퍼 빌드 타이거가 출시되었다. 종합적으로 다른 용자 시리즈에 비해 퀄리티가 아쉽다는 평이 많다. 특히 이중 최종 합체 형태인 파이어 제이데커를 보면 확실하며 섀도우 Z는 이중 가장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섀도우 Z의 경우 독자적인 디자인은 아니고 트랜스포머의 6샷에 약간의 디자인 변경과 색상을 변경한 것이다. 손오공에서 등장 로봇들이 변신 합체가 되는 장난감으로 나와 그 당시 어린이들에게 변신과 합체의 로망을 충족시키면서 많은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다. 해당 제품들은 타카 라젤을 정발해 국내 생산으로 찍었지만 섀도우 마루마는 예외로 중국에서 수입했다. 에피소드의 대부분은 범죄자들을 제압하여 체포하기 위해 싸우는 대결이었지만 특정한 범죄자 없이 건물 붕괴, 거대 팬더 출현 등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에피소드도 드물게 나왔다. 어떤 에피소드는 아예 특별한 범죄자 없이 일상 등을 다룬 경우도 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